이슈앤뉴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스팸 전화. 요즘 따라 이런 사기 전화 빈도가 부쩍 늘었다는 느낌 없으신가요? 차단을 해도 계속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걸어오고 음성 사서음까지 남기면서 귀찮은 똥파리 마냥 성가시게 하는 스팸 사기 전화. 그 뒤엔 캄보디아를 위시한 동남아 등지에서 중국 범죄 조직과 부패한 관료들이 합세해 한국인을 납치해서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짐승처럼 묶고 때리며 정기 고문까지 해서 억지로 동포들을 향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끔찍하고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1000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 납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지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게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토록 많은 한국인들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짐승처럼 고문당하고 학대당하며 심지어 살인에까지 이를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성관계를 통한 임신을 하고 싶어하니 지원하면 여성들과 마음껏 성관계는 물론 사례금으로 5억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물론 장소는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죠. 캄보디아 왕복 비행권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서류 한 건당 40만 원을 준다는 글에 무려 6명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서류 같은 종이는 가벼우니 한 번에 10개도 쉽게 가져갈 수 있겠죠. 비행기만 한 번 타면 400만 원이란 수입이 그냥 생긴다고 하니 너도 나도 지원했나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수십 배가 더 낮은 동남아에서 텔레마케터를 하기만 하면 월급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런 취업 초대장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경력이나 기술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오기만 하면 월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약속한다는 비현실적인 보상을 강조하고 여권 발행이나 왕복 비행기료, 5성급 리조트 내에 숙식 제공 등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며 경력 제한 없음을 강조해서 취약계층이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유혹당할 만한 문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수상쩍은 이런 초대장을 진짜라고 믿고 캄보디아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월 수천만 원을 벌기는 상위 1%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한국보다 훨씬 못 사는 캄보디아에서 이런 고연봉을 준다는 황당무계한 말들을 대체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경계선 지능장애란 정상지능의 기준인 IQ 85와 지적장애의 기준인 IQ 70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능검사상으로는 장애 진단 기준에는 들지 않지만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적응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 8명 중 1명이 경계선 지능장애일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거나 추상적인 사료가 어렵고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나 표현력이 일반인들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할 수도 없고 말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기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 좋은 학벌을 가지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익힐 수도 없고 글이나 말로써 일하는 블로거나 유튜버, 영업직 등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단순 반복 업무들만 가능하다 보니 운이 좋아서 부자 부모를 만났거나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최하위 계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정상인들이라면 사기네 하고 차단해버릴 이런 문구를 믿게 되는 것도 경계선 지능인들은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신의 객관적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큰 돈을 벌려고 하는 탐욕. 그 탐욕이 뇌를 지배하게 되면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인 전두엽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탐욕에 빠진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가도 마치 경계선 지능 장애인처럼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능이 부족해서든지 혹은 성욕이나 탐욕이 이성을 막아버리거나 하면 죽음의 초대장에 응해 지옥불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들이 이끄는 대로 캄보디아
캄보디아에 도착을 해서 숙소로 데려다 준다는 차에 탑승하는 순간 모든 자유를 속박당하고 범죄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게 되고 실적이 좋지 않거나 일을 잘 못하면 강제로 마약을 먹거나 잔인한 폭행과 고문까지 당하며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탈리아의 마피아나 미국의 갱단을 규모나 자본력에서 훨씬 넘어서고 있는 범죄 단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중국의 삼합회 조직입니다. 청나라 말의 천지회로부터 시작된 아주 역사가 깊은 범죄 조직이죠. 이들의 주요 수입원은 카지노나 호텔 등을 영업하는 사업과 인신매매,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마약 밀수 거래 등입니다. 원래 중국 본토에서 계속 활동하던 이들은 카지노, 호텔 등 합법적인 사업은 중국 본토 내에서 계속 영업을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인신매매, 마약 거래 등의 범죄 사업은 최근 중국을 떠나 동남아 등지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범죄 소굴의 온상으로 세계적으로 자꾸 지목을 당하자 자기들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삼합회의 범죄 산업을 중국 밖으로 내보낸 거죠. 그중 현재 가장 큰 규모로 형성된 곳 중 한 곳이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입니다. 이곳은 원래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관광 단지였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대까진 캄보디아의 푸켓 배낭여행자의 천국이라 불리며 유럽의 배낭여행자 백패커 중심의 숨겨진 관광 포인트였습니다. 이곳에 2015년부터 중국의 1대1로 정책 추진과 중국 기업 투자자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카지노와 호텔, 리조트 등이 100개 이상 신축되며 새로운 유명 관광지로의 도약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미처 날개를 펴기도 전에 2019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의 여파로 관광객이 뚝 끊기면서 100개가 넘는 호텔과 빌딩들은 텅텅 비게 되었고 그 건물들을 소유한 중국의 자본가들과 캄보디아 독재 가문 일가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 준 게 삼합회와 연관된 태자그룹이나 골든 트라이앵글계 조직 등의 범죄 단체였죠. 그들은 텅텅 빈 호텔과 빌딩들에 비싼 임대료를 제시하며 동시에 천문학적인 뇌물과 세금으로 캄보디아의 고위 관료층들과 한몸이 되었습니다. 태자그룹의 회장인 천즈는 캄보디아 국가로부터 명예훈장과 칭호 등을 수차례나 받으면서 둘은 한몸이라는 걸 증명해왔죠. 이렇게 사업가의 탈을 쓴 중국 삼합회 조직 범죄 단체의 일당들이 지금의 이 사태들을 일으킨 겁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38년째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는 훈센 일가의 빌부터 각종 이권 등을 보장받으며 온갖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벌이고 있는 범죄는 아주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우선 작업 지시를 내리는 중국인들이 1등급입니다. 이들은 중국 삼합회 등의 폭력 조직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중국말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전달하는 조선족이나 한국 출신 조폭 범죄자들이 2등급이죠. 취업 사기 등에 당해 납치당한 한국인들은 가장 말단의 짐승처럼 노예 취급을 받고 일하고 있고 이들이 최하층인 3등급에 해당됩니다. 수천만 원의 월급을 준다는 말을 믿고 캄보디아에 도착했지만 처음부터 돌아온 건 폭력과 억압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숙소로 데려다 준다는 봉고에 탑승해서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범죄 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시아누크빌의 거대한 단지였습니다. 여권과 노트북, 핸드폰까지 모두 압수를 당하고 나면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개조되기 시작합니다. 시키는 사기 수법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끔찍한 폭행과 정기 고문이 이어집니다. 그런 고문 끝에 마침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물건으로 개조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루 17시간씩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무차별 고문과 폭행은 또다시 이어지는 지옥 같은 삶이 계속 반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시아누크빌의 거대한 범죄 단지 안에는 온갖 상점은 물론 병원과 장례식장, 화장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고문당하다 죽는다면 화장터에서 태워버리면 그만인 거죠. 2025년 8월 한국인 22세 학생인 박민호 씨가 캄보디아 남부의 보코르 산 인근에서 트럭 안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고액 취업
제안에 이끌려 캄보디아에 갔고 납치 또는 강제 구금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전기 고문 등으로 몸 곳곳이 뒤틀려 있는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거죠. 한국인들만 이런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닌데요. 벨라루스 출신의 여성 모델 베라 크라브초바는 지난달 모델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기 위해 갔다가 공항에서 납치를 당해 중국계 갱단이 운영하는 거대한 사기 콜센터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해당 조직에서 데이트 플랫폼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해 사기로 돈을 뺏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에 동원됐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르지 않았고 결국 그녀를 백방으로 찾아다니던 가족은 그녀가 장기가 적출당한 채 화장터에서 태워졌다는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태자그룹, 영어로는 프린스그룹은 중국의 거대 범죄 조직인 삼합회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도 못한 수준일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따로 있는데 프린스그룹과 천쯔 회장이 다 뒤집어쓰고 꼬리 자르기를 당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죠. 하지만 이런 태자그룹만 해도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룹의 회장인 천쯔는 비트코인만 해도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돈이 많으니 동남아 국가 부패한 고위 관료들을 구워 삶는 건 일도 아닐 테고 범죄에 필요한 부동산들은 물론 각종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는 것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진행이 빠릅니다. 문제는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해서 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이 더욱 커지고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을 납치해서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도 오래된 일이 아니라 2024년, 2025년에 이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진화된 범죄 형태인 거죠. 이번 사태로 캄보디아 시누크빌에서는 잠시 자리를 옮겨갔지만 이들은 또 다른 동남아의 어딘가에 털을 잡아 더욱 진화된 범죄를 계속 저지르게 되는 거죠. 태자그룹을 잡아도 그 회장인 천쯔를 잡아도 결코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 범죄 조직의 뇌물로 호의호식하는 캄보디아 경찰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경찰을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했었는데요. 이미 태국, 필리핀, 베트남도 받아들인 바 있는 좋은 제도를 캄보디아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부패지수 158위 최하위권에 위치한 독재 국가답게 상식적인 요청도 거부하고 정상적인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중국 범죄 조직과 한 몸을 선택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데요.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자면 중국 자본으로 연명해 가고 있는 캄보디아나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 돼버린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범죄 조직을 뒷받쳐주고 있는 공산당과의 관계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쉽게 결정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의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 금지, 일명 코드 블랙을 발동시켰는데요. 어이없게도 캄보디아 총리는 여행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우리 정부에게 요청했다는 황당한 기사까지 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대해 공적개발 원조 ODA를 2025년에만 4,352억 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유분수지 자기들 나라를 지원하는 국가의 국민을 비참한 노예로 물건으로 만들어 마구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해놓고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연간 수천억 원의 돈을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중국 범죄 조직과 부패한 동남아 국가 지도자들의 결합으로 벌어지는 자국민의 납치, 고문, 살인, 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국제범죄에 맞서기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의 국민들도 이들 범죄 조직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다른 주변국들과의 연계로 이 문제를 좀 더 뿌리 깊게 해결하기 위한 좋은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10명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중국의 삼합회가
여전히 건재하고 동남아의 부패한 정치인이 독재를 휘두르는 국가가 유지되는 한 이들이 벌이는 범죄가 완전히 없어지긴 어려울 것입니다. 외국에서 개인에게 일어난 범죄에 대해 그 나라의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나 몰라라 하는데 우리나라가 나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거나 그 나라의 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 대사관도 형식적인 답변만을 줄 뿐 실제 범죄 피해자 구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취업 광고라든지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업 광고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며 일제시대 의사오정 마냥 동남아 등지에서 중국 범죄 조직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같은 한국인들을 등쳐먹는 한국인 출신 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와 계속 설치지 못하게 사기나 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캄보디아 범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슈앤뉴스